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비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볼 겁니다. 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급등세를 보이며 모비스 역시 17%가량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매수가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요 이슈들을 보면 일단 휴전 또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언론사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전쟁이 곧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곳에선 전쟁을 곧 마무리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곳에선 양국이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백악관 쪽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 이란과 접촉한 건 맞고 조만간 또 대면 협상이 시도될 것 같긴 한데 뭐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든가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부인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종합해보면 이란과 접촉은 사실이고 조만간 협상에 대해서 후속 기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줬죠. 근데 뭐 저도 빨리 종전이 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시장이 점점 전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코로나 시점에서도 시장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상승으로 바뀌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건데 결국 지금의 시장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평가받던 모비스의 가치가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으며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겁을 먹고 계시는데 이 부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모비스는 AI나 양자 컴퓨터 부분에서 많은 수혜를 받고 있고 최근에 나온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모비스 기업에 대한 본질을 더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모비스의 변동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거고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또는 모비스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넘겨듣지 마시고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급등세를 보이며 모비스 또한 주가에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모비스 달러 하나만 올라온다고 했으면 개별적인 이슈다 보니까 단기 반등 이후 순간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모비스뿐만 아니라 뭐 서남, 덕성, 신성, 델타테크까지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병목 현상 때문에 광 케이블 전송 효율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광 케이블보다 훨씬 좋은 게 바로 초전도 케이블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테마의 수급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전도 케이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하 196도에서 전기의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전압률도 낮게 유지되면서 대용량의 전류를 손실 없이 보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초전도 케이블은 구리선 대비 거의 한 10배 이상의 전류를 흘러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비스는 가속기 및 핵융합 발전 장치에 필수적인 정밀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수혜를 많이 받았죠. 하지만 우리의 모비스가 어떠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취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눌렸죠. 그래서 거래소가 너네끼리 작전 펼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며 이 회사의 불성실 공시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나섰고 2월 25일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냈습니다. 원래는 3월 23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저번 3월 5일 정정 공시에서 그 마감일을 4월 20일로 미뤘습니다. 거래소에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나오거나 문제가 나왔을 때 벌점 또는 거래 정지 둘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어요. 아직까진 예고에 대한 공시이고 오는 4월 20일까지는 확정난 부분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4월 20일까지는 이 불안한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실 수밖에 없는데 3월에 가압류 집행을 풀어주겠다라는 공시가 나왔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시인데 어차피 판결이 나오면 돈을 내야 될 텐데 그럼 이걸 받아줄 이유가 없죠. 이걸 받아준 것 자체가 모비스 측에서 돈을 맡기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시 돌려준다고 법원이 받아준 건데 재판 전에 이러한 선행 조치는 아무래도 결과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불성실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건 이 고의성인데, 고의적으로 주가 조작을 위해 벌였다라는 상황까지 아닌 이상 저는 정지까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법원이 확정시켜준 셈이죠. 이러한 리스크가 모두 해소가 된 상황이면 그제서야 본격적인 모비스의 모멘텀을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20일 이후에 모비스는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모비스는 단순 테마주로 보시면 안 되고, 최근 핵융합 발전기와 입자 가속기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양자 컴퓨팅과 AI 바이오까지 사업 확장 모멘텀이 붙어있는 종목이죠.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을 했었죠. 지금은 좀 내려갔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신재생 에너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핵융합 투자와 로드맵을 강화하면서 테마 자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과 양자 컴퓨팅 그리고 AI라는 모멘텀들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모비스는 단순 기대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본업 자체가 핵융합과 가속기 제어 시스템에 닿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존의 정부는 올해 초에 핵융합 개발에 1124억 원을 투입하면서 연구 개발을 계속 확장하면서 예산을 늘렸고 AI 도입과 플라즈마 제어 같은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핵융합 관련 기업들은 당연하게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모비스 같은 경우는 고가적 초정비 시스템 설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규모 연구시설 투자 계획 발표와 맞물려서 모비스의 양자 컴퓨터형 가속기 기술이 차세대 국가전략 기술로 선정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핵융합을 미래에너지 전략과 연결하는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비스는 단순히 예전 테마주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혜주로 체질 개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5월쯤에 양자 기술 관련 정부 선정이나 파트너십 뉴스가 뜬다고 한다면 단숨에 정고점을 돌파할 엄청난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26년 상반기에 연세의료원에서 중입자 치료를 간암, 췌장암, 폐암 등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입자 치료의 매출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즉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재료들은 넘치고 있고 정고점까지 올릴 충분한 명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현재 모비스는 전형적인 테마성 급등 이후 조정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에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오면서 짧은 기간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도 과하게 터져주면서 수급이 집중된 과열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실 수 있죠. 대부분 이러한 패턴의 급등은 지속되는 상승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단기 집중형 상승이라는 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멘텀들은 세력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단기 이평선도 보면 이제 완전히 추세가 전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주가가 5일선과 11선에서 걷돌았는데 지금 5일선과 11선이 21선을 지나면서 완전히 가파랗게 오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61선만 딱 넘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 위에 안착하는 캔들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전저점을 계속 높여주며 이제는 완전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라인 매물대에서 주가가 횡보를 했는데 상단을 돌파해 줬죠. 제가 영상마다 여기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돌파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떤가요? 시원하게 돌파해줬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 이제 털만큼 털었고 필요한 물량들 다 매집해서 지금처럼 주가 상승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20일 이후에 나올 모멘텀들이 반영되면 주가를 쭉 올려놓을 텐데,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조정을 만들고 나서 주가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는 물량도 지금 덜어내야 하잖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인들 엄청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흐름에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대응을 못하시면 세력들한테 또 당하는 겁니다. 20일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후에 분명 정고점인 이 라인까지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 털어내기 위해 계속 흔들 거라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가 주가가 마냥 올라간다라고 해서 손 놓고 관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고점을 파악해야 이후에 나오는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에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늘 주식 투자는 농사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주주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뎌야 하고 늘 신경을 써줘야 마침내 결실을 거두잖아요. 지금의 변동성이 그렇습니다.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고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이제는 새싹이 자라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가격에 완전히 반영이 되는 순간 시장은 다시 한번 모비스의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건 주주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절대 기업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대중들의 말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숫자가 보여주는 이 데이터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오직 변하는 것은 가치를 향해 수렴하는 가격의 법칙뿐입니다. 모비스의 가치는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판단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짧은 댓글 하나하나 영상 제작에 있어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됩니다. 주주 여러분들, 이 어렵고 답없는 주식시장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꼭 기회를 잡아 수익 복구를 넘어 극대화까지 가시길 응원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고민하면 당연하게도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있는 정보와 소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셔서 같이 한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